먹는 시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알려줬고 음식의 종류는 뭘 먹어야 돼요?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3가지 개념에 대해서 알려줄 거예요. 먼저 당질에 대해서 알려줄게요. 탄수화물에서 식이섬유를 뺀 만큼을 얘기를 해요. 여기 탄수화물 뭐라고 써 있어요? 67. 그치? 식이섬유는 5. 그러면 67 빼기 5 하면 그렇지. 여기에 있는 당질은 62g인 거예요. 그래서 얘를 먹었을 적에 62만큼의 혈당을 올리게 되는 거지. 당질이 있는 거지, 여기. 내 몸에서 얼만큼 빨리 얘네들이 혈당을 상승시키는가를 가지고 또 만들어낸 개념이 있어. 왜요? 근데 이게 사실 이게 다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운동 없이도 빠지나요? 운동 없이도 빠져요. 막 빨리 쪘어도 빨리 빼려고 하면 굉장히 쉽게 뺄 수가 있어요. 얘들아, 너네는 소개팅 들어왔을 때 뭐부터 할까? 뭐부터 하니? 만약에 친구가 소개팅을 잡아줬어, 2주 후에. 그럼 뭘 먼저 가장 준비를 해? 옷? 의외에 다 나도 깜짝 놀랐어. 선생님은 항상 아가씨 때 지금보다 한 6kg 더 나가는 상태였거든. 그래서 나는 소개팅이 잡혔다. 그럼 무조건 그때부터 이제 다이어트에 들어가는 거거든. 근데 마른 친구들은 이거를 생각을 안 하는구나. 이래서 지금 몹시 깜짝 놀랐고. 나는 옷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소개팅이 잡히는 순간부터 단식에 들어갔지. 그리고 이제 한 일주일 전부터 막 빼기 시작하다가 그 전날 못 참고 폭주해서 다시 찐 상태로 나가고 그걸 반복을 했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급하게 찐 살 어떻게 빨리 빼는가에 대한 걸 우리가 알아보려고 해요. 근데 급하게 찐 살은 급하게 뺄 수 있나요? 그럼 너네들 요요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지? 사람들은 요요는 살이 찌는 거라고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몸이 함상성을 유지를 하려고 하는 거야. 봐봐. 요요는 있던 상태 그대로. 그러면 내가 60kg였어? 막 갑자기 내가 명절이든 언제같이 먹어가지고 63이 됐어. 그러면 그때만 한 며칠만 잘 빼주면 얘는 금방 다시 60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야. 이게 요요거든. 이것도 요요야. 그래가지고 요요 현상을 이용해서 내가 다시 금방 뺄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자꾸 내가 이거를 자꾸 이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이거를 기본 세팅값을 자꾸 이쪽으로 만들어주는 거니까 얘가 점점 내 체중으로 고착화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내 몸은 이쪽으로 고착화가 되어 있어 하고 내 몸이 인지를 하는 걸 이용해서 금방 뺄 수 있는 게 급진살 빼기다 라고 할 수 있지. 내가 뭔가를 먹잖아요. 그럼 이거를 처음에는 한 2주 동안은 물하고 글리코겐이라고 하는 형태로 저장을 해요. 바로 지방이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얘가 지방이 되기 전까지 며칠 안에만 빨리빨리 얘를 빼주면 금방 또 쑥 빠질 수가 있어요. 운동이야 하면 좋지. 근데 할 시간이 없지. 나도 어떻게 뭐 애 키우고 뭐 진료 보고 하면 운동 하나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먹는 걸 똑똑하게 조절을 해야 급진살을 쏙 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줄게요. 자, 그러면 우리 급하게 찐 살을 급하게 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처음에 이틀 정도는 네가 평소보다 많이 먹었으니까 몸무게가 늘어난 거잖아. 위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평소보다 일을 많이 한 거예요. 얘네들을 좀 쉬어주도록 해야 돼요.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될 수 있으면 내가 덜 먹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다고 또 생으로 굶으면 안 돼. 그럼 우리 몸이 음식 저장 모드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뭐 따뜻한 물하고 채소죽이라던가 조금 가벼운 식사 위주로 해주되 아주 너무 하루 종일 생으로 굶지는 마세요. 좀 허기가 진다 싶을 때 조금씩 간단한 음식들로 먹어주고 소화에 부담 안 될 만한 걸로 먹어주고 하면서 이틀 정도는 최대한 적게 들어가는 게 좋고요. 그 다음은 간헐적 단식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그렇게 막 살이 쪘을 때 쉴 새 없이 막 단 것도 먹고 맛있는 거 먹고 한두 시간마다 계속 끊임없이 먹었어. 그러면 우리 몸이 일시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 상태가 돼요. 인슐린에 대해서 저항성이 생겼다 함은 저번 영상에도 잠깐 말해주긴 했는데 우리 몸이 자꾸 에너지를 저장해서 지방으로만 만들려고 하고 자꾸 음식이 땡기는 상태로 만들어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제 원 상태로 복귀시켜 놔야 돼요. 이거를 복귀시키는 방법은 일정 시간만 정해놓고 그때만 먹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내가 먹었다 라고 하면은 저녁에만 조금 먹어주든지 하는 식으로 12시간에서 16시간 정도 한번 공복을 유지해주는 게 좋고요. 2가지 방법을 한번 얘기를 해줄게요. 첫 번째는 아침만 먹고 저녁만 먹는 거. 아니면은 선생님 저는 아침 원래 안 먹는데요.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점심 먹고 저녁만 먹는 거. 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위장이 쉬어줄 시간을 챙겨주세요. 너무 어려우면 그냥 간식 끊는 것부터 한번 시작해보세요. 그냥 내가 심심해서 집어먹는 것만 줄여줘도 훨씬 나을 거예요. 단식하는 동안에도 먹어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먹을 때 뭐 치킨이나 피자, 족발 이런 거 먹는 건 괜찮나요? 아무거나 속상하다. 내가 지금 내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어. 자, 그러면 뭘 먹어야 되냐면은 3가지 개념에 대해서 알려줄 거예요. 먼저 당질에 대해서 알려줄게요. 그래서 당질이 뭐냐 하면 탄수화물에서 식이섬유를 뺀 만큼을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이거는 당질이 몇일까? 탄수화물에서 식이섬유를 빼야 돼요. 여기 탄수화물 뭐라고 써 있어요? 67. 그치? 식이섬유는 5. 그러면 67 빼기 5 하면 62?
그렇지. 여기에 있는 당질은 62g인 거예요. 그래서 얘를 먹었을 적에 62만큼의 혈당을 올리게 되는 거지. 당질이 있는 거지, 여기서. 근데 똑같은 62만큼의 당질을 먹었어도 실제로 몸에서 하는 역할은 또 다르대요. 그러면 당질 50g을 먹었을 때 내 몸에서 얼만큼 빨리 얘네들이 혈당을 상승시키는가를 가지고 또 만들어낸 개념이 있어. 그게 뭐냐면 GI 지수예요. 어떤 종류의 음식들은 혈당을 빨리 올리는 음식들이 있고요. 어떤 종류의 음식들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는 음식들이 있어요. 똑같은 양을 먹어도. 그러면 우리는 GI 지수가 낮은 음식들을 먹는 게 훨씬 유리하겠지.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밥하고 떡을 비교를 해볼게요. 떡은 밥에 비해서는 GI 지수가 높아요. 빨리 혈당을 올린대, 얘네들. 근데 요즘에 새로 나온 개념들이 있어요. 얘는 뭐냐면 GL 지수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한 번 먹을 때 보통 얼만큼 먹냐를 가지고 만들어낸 개념인데, 밥하고 비교를 해봤을 적에는 우리가 밥은 한 공기를 먹지만 떡은 막 한두 개 집어 먹고 말잖아. 떡을 한 공기씩 잘 안 먹잖아. 그래서 GL 지수까지 고려를 했을 적에는 밥이 오히려 떡보다 높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끼 먹는 분량까지 고려를 했을 적에는 GL 지수가 요즘에 더 각광받고 있는 수치예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될 수 있으면 당질이 적은 게 좋아요. 그리고 GI 지수도 낮은 거, GL 지수도 낮은 게 좋아요. 근데 GI 지수는 높아도 GL 지수가 낮으면 그건 괜찮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수박 같은 경우가 있어요. GI 지수는 높은 편에 속해요. 근데 GL 지수는 낮은 편에 속해요. 그래서 너는 사랑이다, 먹어도 된다. 반면에 라면은 GI 지수가 높아요. GL 지수도 높아요. 너는 안녕이다. 안 돼. GI가 높아도 GL이 낮으면 먹어도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먹을 때마다 GI, GL 지수 이런 걸 어떻게 확인해요? 그거는 우리 친구 GPT한테 한번 물어봐세요. GPT한테 물어보면 아주 친절하게 잘 가르쳐 줄 거야.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배웠던 이유가 하루에 탄수화물 섭취량을 우리가 요 정도 당질을 계산을 했을 적에 이 정도만을 먹을 때 몸이 지방을 태울 수 있는 모드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탄수화물 섭취량을 이 정도로 만드는 게 우리 목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뭘 피할까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우리가 GI 지수 높은 거, 당질 높은 거, GL 지수 높은 거 피해라 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그럼 뭘 먹으면 좋을까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먼저 우리가 다이어트식에서 꼭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단백질을 꼭 챙겨주세요. 얘를 안 먹어주면 우리 몸이 에너지 저장 모드로 돌입해버리거든. 나 살 안 뺄 거야, 저장할 거야 모드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근손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근육이 분해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포만감을 지속시켜주기 위해서 단백질은 꼭 챙겨 먹는 게 좋아요. 뭐가 있냐면 뭐 닭가슴살이라던가 계란 흰자라던가 아니면 흰살 생선, 두부, 콩 이런 게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이고요. 두 번째는 다이어트 할 때 진짜 포기할 수 없는 치트키는 채소죠. 배는 부른데 칼로리는 낮아. 그리고 식이섬유는 풍부하고 소화도 잘 되고 굉장히 좋아요. 비타민, 미네랄도 풍부하고요. 근데 다 맛없는 것들인데 너무. 참아요. 네가 그렇게 일주일 동안 그렇게 먹고 신나게 뜯고 즐겼으면 최소한 일주일은 금욕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정도의 노력도 없이 살을 빼는 거는 양심이 없지. 수용성 비타민이 있고 지용성이 있잖아요. 우리 수용성은 그날그날 먹은 게 그냥 빠져버려요.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 또 챙겨줘야 돼요. 그래서 비타민하고 무기질은 챙겨주는 게 좋다. 그리고 아연하고 크롬, 마그네슘 이런 거는 지방 대사에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몸이 너무 피곤하면은 아무리 굶어도 살이 안 빠지니까 비타민도 꼭 챙겨주는 게 좋아요. 그 영양제 같은 거 나와 있는 거 먹어도 돼요? 네, 종합 비타민 괜찮아요. 비타오백도 괜찮아요? 그거는 너무 달아요. 그거는 GI 지수가 높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 있지요. 이거는 선택인데 변비 있는 사람들, 장운동 떨어지는 사람들은 유산균도 같이 챙겨주세요. 그리고 유산균은 장운동 떨어지시는 분들은 캡슐형 말고 가루형이 더 나아요. 그 다음 물은 제일 싸고 제일 효과도 좋은 다이어트템이에요. 하루에 2리터는 꼭 마셔주도록 하는 게 좋고요. 물만 잘 마셔도 식욕 억제나 붓기 해소에 굉장히 좋아요. 근데 물을 하루에 2리터를 마실 수가 있나요? 너무 많은데. 마실 수 있죠. 우리 다이어트 하려는 사람들, 친구들 요런 거 하나 준비해서 아침에 출근해서 한 잔, 그리고 점심 먹고 나서 오후에 한 잔 먹고 저녁에 한 잔, 그렇게만 먹어도 하루 2리터 충분하지. 이렇게 보니까 좀 컵이 크네. 그래서 많을 수도 있어 보이긴 하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다른 음식을 최대한 줄일 거잖아. 그 허기감을 따뜻한 물로 채워봐요, 한번. 좀 너무 제가 뻔한 얘기를 했나요? 근데 이게 사실 이게 다예요. 다이어트는 이게 다고 이게 기본이고, 이런 기본적인 게 안 되고 약 먹고 주사 맞고 그러면은 다시 또 요요가 오고 다시 급진살 되고 반복되고, 그래서 결국은 핵심은 이게 다다. 근데 이렇게 하면 운동 없이도 빠지나요?
운동 없이도 빠져요. 운동은 근육 늘리려고 하는 거지 체중 조절은 거의 먹는 게 다예요. 먹는 게 80% 90% 이상. 우리가 운동을 엄청 열심히 해도 1시간에 200kcal를 태우기가 쉽지 않거든요. 먹는 것만 우리가 밥 반 공기만 줄여도 금방 150칼로리가 섭취가 제한이 되는 거니까 훨씬 쉽죠. 자, 오늘 그래서 선생님이 알려준 3가지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당질 제한. 두 번째, 12시간 이상 공복 유지하는 거. 세 번째, 디톡스로 식탐을 리셋시키는 거. 처음에 요요 얘기를 했는데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해요. 항상 비슷한 체중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막 빨리 쪘어도 빨리 빼려고 하면 굉장히 쉽게 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급진살 괜찮아요. 빨리 빼기만 하면 괜찮아요. 근데 이거를 자꾸 내가 반복을 하게 되면은 기본값 자체가 이쪽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너무 자주는 반복하지 말기. 그리고 살 쪄도 괜찮아. 또 빼면 되지. 안녕. 나 다 했어. 이제 꺼. 그만.